세계 뉴스, 국방 소식을 소개하는 위클리 뷰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하늘의 포병대라고 불리는 건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십의 탄생 배경은 미국이 베트남전을 치르며 근접 항공 지원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베트남의 열대우림 전장 환경뿐만 아니라 세로로 길게 뻗어있는 베트남의 드넓은 지형 때문에 집중성과 화력 지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미군에는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항공 지원기가 없어 해군이 항공모함에서 운영하는 함재 공격기를 공군용으로 개량하여 대량 도입하게 됩니다. 이미 제공권을 장악한 미국이었기에 나름의 효과를 봤지만 게릴라전의 교과서라 불리는 북베트남군이 미 공군의 공습을 피해 야간에 작전을 수행하였고, 이에 미군은 기체에 충분한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지금의 건십 개념의 항공 지원기 제작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미 공군은 세계 최초로 고정익 기체에 무장을 탑재해 지상 전력을 지원하는 내용의 건십 프로젝트를 출범하였고, 미 공군은 거대한 플랫폼에 대구경 화력 체계와 다양한 무장을 통합하면서 이 새로운 개념의 고정익 항공기에 원래 남북전쟁 중 강철 포함에 붙었던 건십이라는 명칭을 가져와 붙였습니다. 이에 최초의 건십과 현재 활약하고 있는 건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초의 건십 AC-47 스푸키입니다. 1964년 베트남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C-47D 수송기를 개량하여 AC-47 스푸키를 개발하였고, 초도 비행에 성공 후 곧바로 베트남전에 투입하였습니다. AC-47 스푸키의 베이스인 C-47은 병력 22명 혹은 2.7톤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으며 기체 중량 8.2톤, 최대 이륙 중량 15톤에 이릅니다. 최대 속력은 373km/h, 순항 속력은 282km/h, 항속거리 350km에 채공 능력이 일반 전투기보다 2에서 3배 긴 7시간입니다. 건십은 기동성에 중점을 두지 않더라도 적재 중량은 커야 하고 목표 상공에 최대한 오래 머물며 표적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C-47을 플랫폼으로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C-47 스푸키의 무장을 보면 동체 왼쪽 후면 부분에 장착되어 있으며 7.62mm GAU-EA 미니건 3문을 탑재하였으며 미니건 10문을 탑재한 모델도 있습니다. 총 21,000발의 탄을 탑재하였고, 기본적인 사격은 포수가 담당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조종사가 원격으로도 발사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마크 24 조명탄을 48발 탑재해 아군과 건십의 작전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미 공군은 AC-47 스푸키를 통해 건십의 효용성을 확인했으나 7.62mm의 한계성과 항공기의 탑재 중량, 항속거리가 부족했고, 이에 본격적으로 하늘에서 지상을 내려다보며 화력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건십을 제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AC-130의 등장과 최신 개량형인 AC-130U 그리고 건십의 미래입니다. 미 공군은 1967년부터 우선 JC-130A 중 한 기체를 AC-130A 건십2 프로젝트를 위한 시제기 개조용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후 기체 작업을 통해 AC-130A에는 직접 관측 야시경이 전방 도어에 장착되었고, FLIR 초창기 모델이 좌측 랜딩 기어 옆에 설치되었습니다. 기본 무장으로는 미니건과 회전식 기관포가 왼쪽 측면에 지상을 바라보도록 장착됐습니다.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에글린 공군기지에서 초도 비행을 실시한 후 계속 시험평가와 개조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으며, AC-130은 1967년 9월부로 전투시험평가 인증을 받았고, 처음으로 베트남에 배치되어 주월 한국사령부도 위치하고 있던 나짱 공군기지에서 90일간 시험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실전에 투입된 AC-130은 베트남에 전개되어 전쟁 기간 중 10,000대가 넘는 적 차량을 격파하였고, 수없이 많은 근접 항공 지원 임무를 소화하면서 아군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특히 AC-130은 본격적으로 야간 작전을 수행하며 이때 뿌린 조명탄의 모습을 보고 천사의 날개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AC-130의 재원을 살펴보면 승무원 13명이 탑승하며 전장 29.79m, 날개 길이 40.41m, 전고 11.73m, 날개 면적 162.16제곱미터에 달하며 최대 이륙 중량 70톤에 추진 체계는 4910마력의 T56A15 터보프롭 엔진 4대가 달려 있습니다. 이에 최고속도 480km/h, 항속거리 4100km, 실용 상승한도 1.2km에 이릅니다. 한편 미 공군은 A-130을 실전 배치하면서 뒤를 이을 기체를 개발하는 내용의 프로젝트 건십3 사업을 1968년 2월부터 발주하였습니다. 이에 AC-129를 개발하였는데
당초 AC-119는 앞서 운영한 AC-47 스포키와의 교체를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총 52대가 양산되어 베트남에 전개되었지만 덩치에 비해 화력과 출력이 부족해 AC-130에 비견할 만큼 성능을 보여주지 못했고 결국 전부 조기 퇴역하였으며 그 뒤로도 실질적으로 이를 대체할 기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AC-130은 1960년대 첫 개발로부터 반세기가 넘은 현재까지도 건재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개량형이 나왔습니다. AC-130은 형상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주로 20mm 미니건과 M61 발컨을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105mm 곡사포나 40mm 포를 장비하기도 합니다. 또한 날개 아래 파일런에는 AGM-114 헬파이어 미사일이나 GBU-39 SDB 등도 장착하여 운용이 가능합니다. 수차례 업그레이드를 받은 AC-130은 비교적 최근에도 업그레이드 과정을 거치면서 AC-130U로 명명되었습니다. AC-130 시리즈 중 가장 최신 형상인 AC-130U는 현존하는 무기체계 중 가장 복잡한 무기체계로 분류되는데 그 이유는 임무 컴퓨터와 항전체계 소프트웨어에 60만 9천 라인의 명령어가 들어가 있고 무기체계에는 측면 발사식 무기체계가 다양한 최첨단 센서와 항법 장비, 화력 통제 체계와 연동되어 아군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고 주변의 적군만 골라 공격할 수 있을 정도의 정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갑 방호체계, 올TV, IDS 등을 포함한 고해상도 센서, 항전장비, 전자전체계, 공격 레이더, 고성능 화력 통제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AC-130U에 추가된 AN/APQ-180 합성 개구 레이더는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표적을 탐지 및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자랑할 뿐 아니라 장비하고 있는 40mm 및 105mm 무기체계가 정확하게 획득한 표적을 핀포인트식으로 때릴 수 있도록 추적합니다. 화력 통제 체계는 이중 표적 공격 능력을 제공하여 최대 1km까지 떨어져 있는 두 개의 표적을 두 개의 다른 센서가 각각 탐지하여 두 개의 다른 무기 체계로 동시에 공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특히 현존하는 그 어떤 공대지 무기 체계에도 존재하지 않는 능력이기 때문에 AC-130U의 능력이 아직까지 빛을 내고 있는 이유입니다. AC-130은 가장 최근인 아프가니스탄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했던 만큼 아직은 그 효용성이 통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계속 현역 무기 체계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C-130의 대체 기종에 대한 연구는 ACX 사업으로 명명되어 대안을 검토하는 초창기 단계에 머물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미 공군은 AC-130이 미래 전장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항공기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동체가 크고 뭉툭하기 때문에 레이더 신호 특성이 높고 거기에다 비행 속도는 낮기 때문에 생존성이 계속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건십의 특성상 적진 한가운데를 직접 파고들어야 하므로 이 또한 미래의 전장 환경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래의 건십의 임무를 인명피해 부담이 없고 스텔스 성능이 높은 무인항공기 계통이 대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전장 위에 AC-130은 건재하므로 이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 한편으로 한국의 건십 도입 여부도 궁금한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면 주변국들과 비교해 제공권을 완벽히 장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공권을 완벽히 장악한 후 작전을 펼치는 건십의 역할 문제와 스텔스 기능은커녕 레이더에 쉽게 포착되고 느린 속도로 인해 건십이 자칫 적대국의 손쉬운 표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동북아 전장에서 건십의 역할이 매우 미비하고 이에 도입의 타당성도 매우 떨어집니다. 이상 위클리 뷰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